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그동안 해왔던 진술을 번복하고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 사실이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본위원회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와 10월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일관되게 인사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은 법정에서 된 진술이므로 최 부총리의 발언과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최 부총리의 위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예와 공신력 그리고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도 관계자의 증인 채택이나 또는 최 부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정기관의 재조사에 관한 촉구 또 위증 고발에 대한 의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은 이 점을 무겁게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이현재 간사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 기재부 소관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왜 제기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은 돈권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를 나온 이후에 논의해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선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 얘기 관련해서 먼저. 송영길 의원님 먼저. 네, 송영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인턴 인사청탁 문제는 꼭 법정의 진술 번복이 아니라도 일반 국민이나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 하위 쪽에 있는 성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입사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많은 청년 세대들이 사실 이런 인사청탁에 대해서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에 희망을 주겠다는 국회가 또 그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특권을 이용해서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다 의심이 가는 사안을 이번에 법정 진술을 통해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던 분이 이번에 법정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기재위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기재위원장께서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거를 좀 처리해서 이따 간사들이 합의해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어떤 국감에서 선수하고 했던 발언에 이게 분명한 위증 혐의가 나왔는데 이것을 위야무야 넘어가면 국회가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지금 조경태 위원장님께서 기재위의 명예를 걸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자료를 하나 요청할 게 있는데, 제가 우리 부총리님한테 그때 말씀드렸죠.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2003년도부터 지금 우리 국가가 6조 8천억을 지원했는데 국방부가 2조 6천억을 지금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제 감사를 국방연구원한테 이 관련 조사를 시켰는데, 국방연구원은 사실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국방연구원장이 조사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 때 이거를 다뤄야 될 진정한 의미의 그런 국정감사 사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방연구원이 기재부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지금 아직도 안 보여주고 제출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보고 들으셨죠, 장관님? 그래서 이 문제를 중간 보고서 제출을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시든지. 정 어려우면 내가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걸 조치를 해주세요. 이것은. 네,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해 이것을 주세요. 좀 기재부 예, 다시 한번 예. 요청하니까 이따가 보고 네. 좀 바라겠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 안 됐으나 중간 보고서 부총리 말씀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자료 제출은 나중에 선사하고 나서 얼마 시간 드릴게요. 네. 업무 보고하고 나서 할 수 있지 그에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 지금은 저 의사진행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일단 그 정의 선사하고 나서 하면 되죠. 예, 그래 그러면 이제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네, 네. 조경태 위원장님, 이것은 그 여야를 넘어서 국회의 권위를 한번 보여줍시다. 이거 최경환 부총리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모든 청년 세대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진위를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을 해서 부르시든지 아니면 고발 조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기재위가 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박명재 위원님. 우리 최경환 전 부총리의 뭐 입사 관련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돼서 두 분의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엄연히 재판 중이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 문제가 과연 우리 기재위의 국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게 되면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뭐 다룬다든지 하는 그 자체가 일탈의 범위를 갖다 일탈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우리 기재위의 뭐 권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지금 이 시간도 급하고 한데 우리 국정감사에 임하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네, 박영선 의원님. 최경환 부총리의 위증 관련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최경환 부총리 거는 작년 국정감사에 이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과연 부총리로서 또 새누리당 당 원내대표로서의 직위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저는 더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사생활도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 당시에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은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 두절 상태에 있던 분이 법정에 나오셔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위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것이 허위 진술이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기재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제가 지난 9월 28일 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그날 조경태 위원장님께서 잠시 외도를 하신 날인데 제가 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기재부가
각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는 이 두 재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반드시 짚어봐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법인세법 제122조를 제가 검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이 법인세법 제122조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미르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법인세법 제122조를 보면은요. 여기에 저기 박영선 의원님, 아니 이거는 그 나중에 본지 하실 때 시간 아닙니다. 이건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 하세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호 부총리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정인 되거든요. 선서도 안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관을 하십니까? 법인세법 제122조에 보면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각호 7항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12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거 지금 보고 박영선 계실 텐데요. 의원님, 네. 그럼 곤란하시죠. 지금 질의 시간에 아니요, 하시면 잠깐 되잖아요.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엉터리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총리와 관련된 이 허위 답변,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네. 저기 반복되는 말씀들은 좀 삼가하시고요. 원활한 그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년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예. 이제 기재부가 우리 공공요금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 검증 용역을 매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운임, 광역상수도 이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또 이 공기업들의 이 원가 요금의 검증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경영상의 뭐 이유로 인하여 뭐 경영비밀, 경영상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기업들이 우리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 내용들이에요. 이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어요. 임의대로 자료 제출 안 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법령의 근거에서 자료 제출을 못 하고 있는지를 밝히던가 관련 법령이 없으면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운임, 광역상수도 요금, 원가 검증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 가장 최근 결과 보고서를 이건 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자료가 아니고 이미 보관하고 비치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금방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질의하기 전에 질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령,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 걸 임의대로 그렇게 거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조치해 주십시오. 네, 정부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이거는 업무 보고하고 나면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한 말씀 더 하시는 거. 지금은 정인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좀 무겁게 이 부분을 좀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김태년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예. 우리 의사진행 발언이 좀 길어지는데요. 저는 정말 간단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회 관련된 이제 방송 뉴스나 아니면 국회 방송 중계를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 보면 자꾸 이렇게 장관님들이나 나온 증인들 발언을 답변을 가로막아요. 짧게 해주세요. 됐고요. 근데 그거 한 10초, 20초가 정말 눈에 거슬리고 누가 국회가 특권 집단이라 그러면 그 말에 동의가 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게. 정말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제도가 지금 이제 7분 질의 답변이 7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 또는 긴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잘 안 하게 돼요. 간단한 답변을 자꾸 요구하게 돼서 질의 답변의 질도 떨어진다. 물론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뭐가 더 중요한지 정말 국회가 국민들한테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안 주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보충 질의를 좀 2번씩 정도 하고 있는데 보충 질의를 한 번으로 줄이는 한이 있어도 국민들한테 정말 그리고 답변하러 나온 분들한테 정말 서로 예의 있고 신뢰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간사님들 같이 협의를 좀 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김종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참조하셔서 원만한 협의를 해 주십시오. 네, 김현미 의원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위증을 하신 겁니다. 국정감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 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자백하시면 감경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또 제15조에 의하면은 위증 등의 죄를 범한 그 조항을 범했을 때에는 범했다고 인정할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을 또 아는 것이기 때문에 최경환 증인의 허위 진술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지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일단 여야 간사님들께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정인 문제에 대해서 잘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송영길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도 호소 드리는데 사실 우리 기재부 오늘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경환 의원께서 지난해 부총리 자격으로 장관으로 똑같은 유일호 장관 위치에서 선서하고 국감 때 발언했던 발언 아닙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이 국감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똑같이 허위를 진실을 말한다는 담보를 선서만 한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까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재판 중인 상황이고 검찰 조사 사항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 2,299등한 인턴을 압력을 넣어서 이거 164등으로 만들어도 안 돼가지고 이 125대 1의 경쟁률에 있는 이것을 채용했다는 것은 인턴 기적이라고 지금 인터넷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국민들이 말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안을 우리나라의 부총리나 장관이나 국무총리 같은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하고 또 검찰은 그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박철규 이사장이 검찰에서는 진술을 안 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불신이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 시중에 나가서 일반인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문제 있다고 하는 사안을 이 국민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문제 없다,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간다면 이 국회가 뭘로 있습니까, 이게? 뭐 진실을 은폐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명백히 해줘야 지금 국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야 간사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소신 있는 우리 조경태 위원장님이 정말 이것은 좀 여야를 떠나서 국회를 위해서 저는 분명한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하든지 증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봅시다. 그렇게 본인이 왜 떳떳하다 한다면 나와가지고 국회 국민 앞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증인 채택을 여야 간사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광림 의원님. 예. 기재위에서 이제 미르재단이든지 뭐 K스포츠에 관련해서 우리 기재부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뭐 증인 채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생이고 국정이고 이런 걸 벗어나서 이게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구나 하는 거를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개된 석상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어렵게 시작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데 찬성합니다. 위증이익인 게 밝혀지고 나면은 와서 얘기하고 법적 절차를 거칩시다. 그러나 위증인지 아닌지 하는 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 때 비서관 관련되는 문제는 본인이 1차에 말씀하셔 해명을 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리된 겁니다. 박철규 이사장의 재판 과정의 진술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최경환 부총리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게 위증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거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는 별도 조항을 뒀습니다.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증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국정감사, 민생국정감사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정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도 일반 국민이나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최 하위 쪽에 있는 성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입사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많은 청년 세대들이 사실 이런 인사청탁에 대해서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에 희망을 주겠다는 국회가 또 그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특권을 이용해서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다 의심이 가는 사안을 이번에 법정 진술을 통해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던 분이 이번에 법정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기재위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기재위원장께서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걸 좀 처리해서 이따 간사들이 합의해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어떤 국감에서 선서하고 했던 발언에 이게 분명한 위증 혐의가 나왔는데 이것을 위야무야 넘어가면 국회가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지금 그 조경태 위원장님께서 기재위에 명예를 걸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자료를 하나 요청할 게 있는데, 제가 우리 부총리님한테 그때 말씀드렸죠. 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2003년도부터 지금 우리 국가가 6조 8천억을 지원했는데 국방부가 2조 6천억을 지금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제 감사를 국방연구원한테 이 관련 조사를 시켰는데, 국방연구원은 사실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국방연구원장이 조사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 때 이거를 다뤄야 될 진정한 의미의 그런 국정감사 사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방연구원이 기재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지금 아직도 안 보여주고 제출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보고 들으셨죠, 장관님? 그래서 이 문제를 중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시든지, 정 어려우면 내가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걸 조치를 해주세요. 이것을. 네, 의사 진행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좀 기재부 다시 한번 요청하니까 이따가 보고 네. 드리기 최종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제출 안 됐으나 중간 보고서 부총리 말씀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자료 제출은 나중에 선사하고 나서 얼마 시간 드릴게요. 네. 업무 보고하고 나서 할 수 있지 그에 않습니까? 관련돼서 지금은 저 의사 진행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일단 그 정의 선사하고 나서 하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조경태 위원장님, 이것은 그 여야를 넘어서 국회의 권위를 한번 보여줍시다. 이거 최경환 부총리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모든 청년 세대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진위를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을 해서 부르시든지 아니면 고발 조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기재위가 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박명재 위원님. 우리 최경환 전 부총리의 입사 관련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돼서 두 분의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엄연히 재판 중이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 문제가 과연 우리 기재위의 국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게 되면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다룬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일탈의 범위를 갖다 일탈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그동안 해왔던 진술을 번복하고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 사실이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본위원회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와 10월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일관되게 인사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은 법정에서 된 진술이므로 최 부총리의 발언과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최 부총리의 위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예와 공신력 그리고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도 관계자의 증인 채택이나 또는 최 부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정기관의 재조사에 관한 촉구 또 위증 고발에 대한 의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은 이 점을 무겁게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 이현재 간사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 기재부 소관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왜 제기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은 동권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를 나온 이후에 논의해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선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 얘기 관련해서 먼저. 송영길 의원님 먼저. 네, 송영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인턴 그 인사청탁 문제는 꼭 법정의 진술 번복이 아니라